쌍용차의 새 주인이시죠. 이 자리에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최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입니다. 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쌍용차 인수 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자금을 마련해서 인수 금액 3,048억 중에서 이제 남아 있는 2,704 몇 억을 우리가 이제 조달을 해서 관계인 집회 5일 전에 넣어주면 우리 할 일은 끝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로 알고 있던데 그거는 쌍용 자동차에서 만들어서 그 3,048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권단하고 협의하는 것도 쌍용 자동차가 할 일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청산되면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종업원들이 직접 고용으로 4,600명이나 되고 직간접 고용을 따지면 거의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보면 64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런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있는 걸 유지하기도 어려운 건데 쌍용 자동차 청산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 안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대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거의 87%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죽으면 더 그런 독점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서비스가 나빠질 것이고 차값은 올라갈 것이고 AS 비용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당장은 그 대기업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부품업체들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밖에 납품할 데가 없으니까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품 산업이 망가지면 자동차 산업이 망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자동차 산업이 쌍용 자동차의 회생, 쌍용 자동차의 부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해서 이 회사를 살려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회장님은 지금은 경영자신데 앞서 방송 PD와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등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 다른 분야인데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혁명 2030이란 토니 세버의 책을 읽었더니 2030년이 되면 모든 새로운 차는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배터리 팩 가격이 $100 수준이 되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생산비가 비슷해지는데 그럼 연료비가 10분의 1인 전기차를 다 사지 또 더구나 친환경이니까 내연기관차는 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책을 읽고서 번개처럼 미래 산업의 화두가 전기차구나. 근데 그 당시에 테슬라가 막 그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테슬라를 성장을 보니까 저런 회사를 전기차 회사를 인수해서 저런 회사를 뛰어넘는 그런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테슬라를 뛰어넘으려면 테슬라보다 더 유명한 발명가,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분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에디슨 모터스라는 이름을 지으면 아주 사람들이 잘 인식하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97년 1월에 인수를 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을 발전을 해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전기버스, 세계 최고 성능, 품질 수준의 전기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3년 연속 서울에서는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수한 대기업들의 거의 2배 수준을 팔았습니다. 서울에서.
앞서 에디슨 모터스의 기술력에 대해 강조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모터, 전자제어, 배터리 팩 기술이 핵심 기술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에베소 코일 모터라는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우리가 보유한 차세대 모터 기술입니다. 이게 130kW 모터를 만들어서 다이나모 테스트를 했더니 98.22%나 효율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92, 3%가 최고 효율입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가 전기버스 경쟁력을 갖추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기 승용차와 SUV에도 적용이 잘 됩니까? 테슬라의 원통형 셀은 승용차나 SUV에는 아주 네. 좋아요. 사이클 그 보증 기간이 한 2,300 사이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75kW 완속 충전, 그 급속 충전이라고 말하지만 버스는 300kW로 급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비하면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 수준에서는 승용차가 10년, 20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10만 킬로 이상 뛰는 이런 세미 트럭을 만들려고 하면 그 기술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급속 충전을 300kW씩 하면 사이클이 2300 사이클에서 1500 사이클, 1000 사이클로 줄어듭니다. 그럼 갈아줘야 돼요. 한 3, 4년에. 근데 우리는 이 버스를 이미 348kW 아워의 배터리 팩을 가지고 직행 자석 버스를 만들었는데 LGES 셀입니다. 1충전 주행거리가 475km 가요. 그리고 15분을 충전하면 전체 용량의 한 40, 50%를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버스나 트럭이 다니는 길은 빤하기 때문에 거기 한 150km 정도에 하나씩 급속 충전기를 두면 거기서 15분 쉬는 동안에 급속 충전을 하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땅이 넓은 곳에서도 하루에 뭐 1000km, 2000km 얼마든지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이런 그 전기 승용차나 전기 SUV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런 기술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용량 배터리 팩, 급속 충전, 또 그리고 관리 능력, 배터리 팩의 관리 능력 그런 부분들은 단언코 테슬라를 앞서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쌍용차 인수가 마무리되면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함양 공장은 기존에 여기 탄소 섬유로 차체를 만들고 해요. 이런 시설은 사실은 오토클레이브라는 성형로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비행기 날개라든지 풍력 블레이드라든지 미사일 바디라든지 KTX 바디 등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50년 축적된 기술자들이 우리 회사에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든지 또는 고급 요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군산 공장은 스틸 바디 시설을 해서 전기 버스나 전기 트럭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는 전기 승용차나 전기 SUV를 생산할 것이고 창원 공장에는 우리 MSO 코일 모터 제조 시설을 해서 세계에 우리 모터를 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에 20개의 조인트 벤처 컴퍼니,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하는 조인트 벤처 컴퍼니를 설립하면 우리가 연간 600만 대에서 1000만 대 파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되면 10년 이내에 테슬라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바람은
네. 쌍용 자동차가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정말 소비자를 왕으로 모시고 소비자들께서 정말 사고 싶은 디자인, 성능 좋은 차, 품질 좋은 차, AS 잘 되는 차, 또 고장 잘 안 나는 차를 만들어서 소비자 취향에 가장 맞춘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해서 판매할 테니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쌍용 자동차를 좀 어여삐 여기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전기차 생산업체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